힘스 앤 헐스, 티커 HIMS. 이 회사 이름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요즘 워낙 핫하죠. 맞아요.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 정말 빠르게 크고 있어서 주목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특히 그 소비자들이랑 직접 거래하는 D2C 모델, 이걸로 구독자 늘리시는 게 아주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렇죠. 그 부분이 핵심 성장 동력 중 하나죠. 근데 또 최근에 보면 주가가 좀 많이 흔들렸고 논란거리도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힘스 지금 어떤 상황인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 회사가 가진 매력적인 성장 가능성, 또 반대로 투자할 때 조심해야 할 위험 요인들 어떤 게 있을지 여러 자료들을 보면서 핵심만 좀 짚어볼게요. 현재 주가가 괜찮은 건지 앞으로 전망은 어떨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우선 힘스 주가 상황부터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네네. 2025년 7월 24일 기준으로 57.32달러인데 여기서 좀 눈에 띄는 게 그 혼합 주가 수익 비율, 블렌디드 P라고 하죠. 이게 무려 95.5배예요. 와, 95.5배? 네, 과거 시장 평균 PER이 한 45.6배 정도였는데 그거랑 비교하면 거의 2배 수준이죠. 이건 좀 상당히 높은데요. 네, 맞습니다. 현재 PER이 과거 평균보다 2배 이상이라는 건 시장이 힘스의 미래 성장에 대해서 정말 엄청난 기대를 걸고 있다. 이런 뜻이겠죠. 단순히 그냥 성장률만 보는 게 아니라 어쩌면 힘스가 진짜 뭔가 이 헬스케어 시장의 판도를 바꿀 거다 이런 기대감까지 반영된 걸 수도 있고요. 게임 체인저가 될 거라는 기대감. 그렇죠. 하지만 동시에 그 기대가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주가가 크게 출렁일 수 있는 그런 고평가 위험도 분명히 있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실제로 그 패스트 그래프스 자료를 보니까 꽤 구체적인 경고가 있더라고요. 패스트 그래프 네, 만약에 2025년 말까지 주가가 다시 예전 평균 PER 수준, 그러니까 45.6배 정도로 돌아간다면 29.88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예측이에요. 29.88이요. 네, 지금 주가에서 투자하면 거의 마이너스 48% 가까이 손실 볼 수도 있다. 이런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현재 가격 부담이 크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물론 하임즈 성장 스토리는 정말 대단합니다. 그렇죠. 그건 인정해야죠. 작년에 2024년에 드디어 흑자 전환했고요. 그리고 2027년까지 보면 주당 순이익 EPS가 연평균 한 26%씩 성장할 걸로 예상돼요. 이건 정말 높은 수치거든요. 연평균 26%면 엄청나네요. 네, 그리고 구독자 수도 이미 240만 명 넘었고 매출의 95%가 반복적으로 발생한다. 이건 거의 구독 경제의 정석이죠. 95% 반복 매출에 고객 유지율도 85% 이상이면 정말 높은 거 아닌가요? 맞아요. 85% 유지율은 대단한 겁니다. 보통 이 정도면 고객 충성도가 아주 높다고 봐야죠. 한번 쓰기 시작하면 잘 안 떠난다는 거예요. 게다가 월 평균 구독자당 매출 ARP라고 하죠. 이것도 작년보다 50%나 늘었어요. 고객 한 명 한 명한테서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는 거죠. 사업 모델 자체만 놓고 보면 정말 매력적이긴 해요. 네, 그렇죠. 매출 대부분이 꼬박꼬박 들어오는 구독형이고 흑자 전환 트랙. 또 처음에는 탈모나 성건강 쪽이었는데 이제는 피부과, 정신건강, 체중관리, 심지어 만성질환까지 막 영역을 넓히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사업 다각화도 잘 진행되고 있죠. 자체적으로 약 만들고 진단시설 갖추고 이런 수직 통합 움직임도 되게 흥미롭고요. 개인 맞춤형 케어의 넷플릭스가 되겠다 이런 포부도 있던데요. 네, 그런 비전도 제시하고 있죠. 기본적인 사업 펀더멘털, 그러니까 체력은 상당히 탄탄해 보입니다. 특히 현금을 2억 달러 넘게 들고 있고 빚이 하나도 없다는 점. 무부채. 네, 무부채. 그리고 현금 흐름도 좋고요. 이건 재무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이라는 신호죠. 경쟁사인 텔라닥 같은 경우는 주로 기업 고객, B2B에 좀 집중하는데 헤임즈는 일반 소비자, D2C에 직접 파고들면서 자체 기술 스택, 그러니까 약국이나 진단 같은 걸 직접 구축하는 전력도 확실히 차별점이 되고요. 듣고 보니 장점이 정말 많네요. 하지만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위험 요인도 무시할 순 없겠죠. 가장 큰 건 역시 그 노보 노디스크와의 문제 이거겠죠. 네, 맞습니다. 이게 최근 가장 큰 이슈였죠. 그 덴마크 제약사 노보 노디스크가 HMS랑 파트너십을 갑자기 끊어버렸어요. HMS가 FDA 지침을 어기고 그 복제 세마글루타이드 성분을 팔았다. 그리고 허위 광고를 했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요. 세마글루타이드면 그 위고비나 오젬픽 같은 비만 당뇨 치료제 핵심 성분 아니에요? 맞습니다. 바로 그 성분이죠.
이 사건 터지면서 HMS 주가가 하루 만에 35%나 폭락했고요. 35%요? 네, 회사 이미지에도 타격이 컸고 또 주주들한테 소송당할 가능성 같은 법적인 문제에도 휘말리게 됐습니다. HMS 쪽에서는 뭐 자체적으로 주사제를 개발하고 캐나다 시장에 진출해서 돌파구를 찾겠다 이렇게 얘기는 하던데. 그렇죠. 대안을 찾으려는 노력은 하고 있지만 당장 규제 당국의 조사를 받을 수도 있고 또 한 번 무너진 신뢰를 다시 쌓는 게 이게 참 쉽지 않은 문제죠. 이게 여전히 큰 위험 요인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월가에서도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것 같던데요. 네, 맞아요. 시티 같은 투자은행 애널리스트는 캐나다 시장 경쟁이 너무 치열해질 거다 이러면서 매도 의견을 내고 목표 주가를 $30로 제시하기도 했고요. $30면 지금보다 훨씬 낮은데요. 그렇죠. 전반적으로 보면 보유, 그러니까 홀드 의견이 좀 더 우세하긴 한데 애널리스트들의 평균 목표 주가도 한 $41.78 정도? 현재 주가보다는 낮은 수준을 보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 HIMS는 분명히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도 있고 성장세도 인상적이고 매력적인 기업인 건 맞는데 네, 그 점은 분명하죠. 현재 주가는 이런 장점들을 이미 너무 많이 반영해서 비싼 상태고 여기에 더해서 노보노디스크 문제 때문에 규제 리스크나 신뢰도 문제까지 떠안게 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회사는 좋은데 가격은 비쌀 수 있다. 이 점을 꼭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 점을 던져드리고 싶어요. 네, 어떤 걸까요? 힘스가 만들려고 하는 그 헬스케어 플랫폼이라는 게 정말 성공하려면 결국에는 소비자들이나 규제 당국의 신뢰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게 없으면 플랫폼이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번 노보노디스크 사건을 겪으면서 과연 힘스가 이 신뢰를 어떻게 다시 회복하고 또 앞으로 길게 봤을 때 어떻게 이걸 지켜나갈 수 있을까? 어쩌면 이 부분이 앞으로 힘스의 진짜 가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냥 재무제표 숫자보다 더 중요한 그런 핵심적인 고려사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